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1일, 7월 시작이 됐고요. 오늘 오전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 HLB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바로 아래에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이 있죠.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이제 클릭하는 부분인데, 그거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이제 링크가 나오고요. 무료방 링크가 나오고요. 비번을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비번은 7890입니다. 현재는 인원이 다 차 있어서 더 바로 들어오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움직이시는 상황을 이용하실 수밖에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스럽게 여기 위에다 갖다 붙이는 흐름 나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또 25,300포인트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불안할 수 있었는데, 어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 구매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제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일정 정도 선반영이 됐습니다만, 마이크론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상향 컨센까지 나오게 됐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거기에 문우신 장관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청문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었죠. 이제 정부 니네가 해라. 뭐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 더 여력은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카드 한 장은 남겨놔야 된다라는 그 측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연준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쪽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우신 장관이 일단은 7월 안으로는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을 조금 받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괜찮은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차트상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은 받치는 모습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한번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은 일단은 피한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좀 있었었죠, 미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는 좀 약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뭐 오늘 시장은 약간 뭐 조정이 나와도 상관은 없고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한 걱정은 던 상태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코스닥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상태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상황이고, 코스피가 일단 조금 위험한 구간 쪽에 와 있었는데 2100포인트, 그 다음에 2070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들이 한 2070포인트 요 정도 자리, 그리고 2150포인트까지 요 정도를 제가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그 범주 안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다. 2070은 일단 조금 지우겠습니다. 너무 좁죠. 지금 이 부분도 좀 많이 좁아진 상태인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요 안에서 놀아주는 거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음봉이 나와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양봉을 만든다 하더라도 오늘 뭐 지금 뭐 내일 모레 해가지고 당장 2150포인트를 바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조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월봉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너무 좁았는데,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보면요. 한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라인이라고,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70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요 범주 안에서 지금 여러 번 좀 많은 지금 에너지 응축을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입니다. 답답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지금 6월 시장이 그렇게 썩 내용적으로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고, 지수 자체도 무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조금은 답답한 박스권 안에서의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박스권 장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내용적으로 조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만족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다 보니까 6월 장이 조금 이 좀 힘들게 상대적으로 좀 지나간 면이 있고요. 금년 들어와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번 7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7월에는 요 자리를 한번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랫단이 2070 정도까지 열려는 있는데요. 2100 정도에서 지지를 해주면 가장 좋은 그림일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에너지 응축을 한 며칠 정도 더 하다가 올려주는 흐름으로 한번 갈 수 있는 그 상황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지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움직이는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 시장은 오늘 갭 상승하고 출발을 했죠. 대체로. 갭 상승하고 출발을 한 상태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눌리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코스피나 이 선물 같은 경우도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윗꼬리를 그러니까 꼬리를 지금 위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를 들기 시작을 했죠.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을 보면 제가 오전 아침부터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상황이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 지수만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수급 상황이. 근데 하단은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하단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단이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금일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돼지 독감이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돼지열병 관련 그리고 북한에서 뭐 채소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이제 섞여 있죠. 어느 정도 섹터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비료 섹터나 돼지열병 관련 이 백신 관련 섹터들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루짜리 이틀짜리 테마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폰 관련 섹터들 살짝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씩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측면은 상당히 반가운 측면입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반가운 측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SK텔레콤이 좀 좋은 얘기들이 지금 뭐 리포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로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뭐 이런 정도가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종목에는 SK, 요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유진테크, 실리콘웍스 정도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도 상위 종목에는 ABL 바이오, 휴젤, SK 머티리얼스, 삼천리 자전거 정도가 일단 조금 눈에 띄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부분에서 홍콩 사태가 조금 이 선반영됐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주 강경한 얘기들이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왜? 홍콩이 무너지게 된다면 미국, 중국 고위 관료들조차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강경한 얘기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이 전망이 우세합니다. 제가 볼 때도 강경한 정도, 제가 미중 무역 분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부러질 정도로 강을 건너는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기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매 순간 지켜봐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크게 시장을 완전히 꺾어낼 정도의 상황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딱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혹시나입니다. 이건 혹시나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선이 어렵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하나가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조금 혹시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하고, 그거 외에는 뭐 미중 무역 분쟁 당연히 만약에 여기서 심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2천 깨지는 밑으로까지도 내려옵니다. 당연히 내려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시장을 완전히 죽여내는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기는 하죠. 제가 보는 라인에서 저점을 일단 이탈하고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오늘은 종가상 양봉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맞는 그림이고요. 만약에 이거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일단 8만 원, 8만 1,0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상태라서 썩 진짜 좋은 그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HLB 사실 지금 사측에서, 그리고 진양권 회장이 선택을 잘못한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난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는 결과론으로 봤었을 때 맞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측에서 아마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한 거일 텐데, 그게 이제 실패가 된 부분이라고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차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제가 이쪽 자리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 튈 거다, 그때 다시 한번 내려올 때 1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요게 권리락이 된 상태로 보면 9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권리락을 감안하고 보면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거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대응을 고민해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공부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하나씩 계속 올려드리고는 있어요. 아마 제 그 유튜브 영상 안에서 주식 공부라고 치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 중에 중장기 투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 계좌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에 보면요. 그때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 VIP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VIP 방 내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원칙은 절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한 종목의 비중이 많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 단위가 나와요. 그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비중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와,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비중을 높이시는 상황을 만드실 텐데, 비중을 높이게 되면 높이게 될수록 이런 구간을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에 소위 얘기하는 몰빵 하시지 마시라고, 제발 좀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이건 의외의 상황이잖아요. 이건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기다렸던 공시 연기됐다라고 일단 나왔잖아요. 뉴스로 나왔잖아요. 일단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밀리게 되는 모습인데, 비중이 만약에 일정 정도의 비중이라면 뭐 그런 가보다라고 하고 진짜 김장김치를 담궈 놓을 수 있죠. 크게 부담 안 되게. 속은 상하고 열은 받지만 뭐 크게 어제 제가 파미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그거. 비중이 높았다면. 중장기는 물론 스윙이나 단타보다는 당연히 비중이 높습니다. 당연히 비중이 높은데 그래야 중장기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올 때 목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차원인데 한 방에 인생 역전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뭐 100%를 넣는다든지 70%, 50%, 40%, 제가 봤을 땐 그건 과도한 욕심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이런 구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비중이 높아지신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잘라내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정도만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이 이 HLB 한 번 하고 마실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식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걸로 손실을 보면 손실 본 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걸로 크게 수익을 보고 나면 또 다음에도 이런 거 될 거야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식을 계속 하시는 경향들이 많죠. 대체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 다음부터는 때려 죽어도 안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세요.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크게 났다. 나중에 올라가서 수익이 크게 났다. 그래도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문제가 됩니다. 10번 중에 9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올인을 했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1번 실패하면. 사람 일이라는 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VIP방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중장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도 100% 성공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나 확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혹시나 지금 그러지 않아도 힘드신 분들한테 더 힘들게 해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제가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여기서도 그 말씀 드렸고 여기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여기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른 종목에서 세월을 좀 낚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비중이 일정 정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차곡차곡 쌓아서 수익이 올라가는 거지 한 번의 인생 역전을 생각하시게 되면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본인의 매매 습관이나 스타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는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늘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 양봉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91,000원 회복이 아니라 양봉을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도지 양봉 두 가지 최소한 이만큼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일 바로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어제 제가 그저께 이 미국 시장 말씀드린 거 있었죠. 이탈했습니다만 다음날 바로 올려주면 괜찮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다음날 올려주고 그 다음날 오늘까지 올려주는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내일 바로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 밑에 내려오면 또 사면 되지, 추가 매수하면 되지 하셔도 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에요. 그 비중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이건 저는 중장기로 지금까지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성공한 케이스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저는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동안 중장기 하면서 이런 과정을 안 겪은 종목이 없어요. 물론 HLB는 저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저희 중장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 다 겪고 있습니다. 회원분들한테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끔 한 번씩 정보 업데이트는 해드려요. 그게 다예요. 이런 의외의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만 보시면 돼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주 크게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중장기는 그 상황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당장 오늘 올랐어 내렸어가 아니라 중장기시라면. 일단 그런 쪽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너무 HLB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린 건데 내일부터는 뭐 다시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차트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비중 조절하셔서 도박처럼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HLB 중장기로 봤을 때 전혀 이상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